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승입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그리고 수도권 감염 추세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생활 방역 체계로 돌입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조치니까요. 오는 19일까지는 강화된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공혜림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국내 발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56명입니다. 전날보다 94명 늘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신규 환자의 절반인 48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병원에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면서 27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강원, 충남, 경북, 경남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신규 환자의 30%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18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치돼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300여 명 늘어 6,325명입니다. 네, 신규 환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왔군요. 아무래도 해외 유입 사례가 많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로 보면 신규 환자 1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는 2, 3주 이상 자가격리하다 해제를 앞두고 확진된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10대 남성이 독일과 프랑스를 다녀온 가족의 확진 이후 지난달부터 자가격리하다 3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강남구에 사는 10대 남성은 지난달 미국에 다녀와 별다른 증상 없이 2주 정도 자가격리하다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전체 확진자 54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입니다. 네, 해외를 다녀온 입국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보다 오랫동안 지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또 집단 감염이 잇따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살펴보면 관악구에 사는 만민중앙교회의 50대 여성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확진된 교회 목사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9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확진받은 이후 두 번째인데요. 첫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아기와 남편도 같은 병실을 사용했는데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서울 아산병원에 첫 확진자가 다녀갔던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70대 남성 환자 1명과 20, 30대 의료진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2차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로써 병원 내 감염자는 최소 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0여 명을 근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2차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아서 확진자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퇴원한 환자 가운데 포천에 사는 50대 중증장애인은 그제 코로나19로 확진받은 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다음 날인 어제 숨졌습니다. 사망에 이르는데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보다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폐렴은 바이러스성인데 고인은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으로 인한 급성 폐혈성 쇼크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확진자의 가족 3명을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0대 부부와 이들의 자녀 1명인데요. 이 부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효사랑 요양원의 첫 사망자의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병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의 재활치료실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직원인데요. 인천시는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섰습니다. 전체 의료 인력인 450여 명 가운데 확진되거나 접촉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절반 이하면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70% 이상이면 전체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네, 국내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음 주 일요일인 12일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한국 역사상 처음인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공혜림입니다. 네, 서울시 상황실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공혜림 기자였고요.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들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상활동까지 자제하라는 요구 때문에 기업이나 상인들 또 시민들 모두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정부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불가피하게 내놓은 대책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의 그 피로감을 안다라는 또 표현이 있었는데요. 국내 확산세는 다소 안정된 국면이 있지만 해외에서 계속 감염자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산발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거고요. 어제까지 일단은 이제 운영이 이제 중단됐던 시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시설들, 또 체육시설들, 또 유흥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PC방, 노래방, 학원과 같은 추가 업종들도 있었는데 2주가 더 연장됐으니까요.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좀 지속하게 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시설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좀 중단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하지만 운영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 많죠. 네,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만났을 텐데 현장에서 좀 어떤 모습들일지 제가 좀 체크해 본 곳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 11시에 딱 정부가 이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제가 현장을 좀 나가봤어요. 그래서 뭐 체육시설이나 또 일부 상업시설들 좀 제한적으로 보긴 했는데 우선 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안에 있는 그 대형 헬스장을 가봤습니다. 뭐 피트니스 센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운영은 이어가고 있던 상태였더라고요. 한 번도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헬스장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던가 또는 운동기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다 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다수의 손을 탄다라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여러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헬스장은 일단 회원들의 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확산을 좀 막기 위한 보안 조치들은 최소한으로 좀 지키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그 헬스장 입구에서 이용자가 회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용자가 들어오면 그 이마에 이렇게 머리를 넘기게 해서 온도 체온을 잽니다. 발열 체크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37.5도의 기준이 이제 넘어가면은 입장이 안 되고 그 이하면 이제 입장이 되는데 실제로 체온 기준을 넘겨서 입장이 안 되는 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또 한 10분, 20분 한쪽에 벤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이 좀 내려가서 아마 뭐 걸어오거나 뛰어오거나 하면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다시 또 입장을 시켜주는 모습도 있어서 조금 의문이 남기는 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일단은 마스크는 반드시 쓰도록 강제를 하고 있었는데 내부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안에 한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100%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거운 어떤 그 운동기구를 드는 이런 이용자들은 상당히 거친 숨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건 있었고요. 또 운동기구 곳곳에 이제 손소독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손잡이를 닦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보통 이용자들이 자기의 손을 다시 한번 소독을 하면서 기구를 이용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헬스장이라는 곳이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들에게는 운동복이나 수건을 대여해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던 후에는 운동복과 수건에 대여하는 것은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이나 샤워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좀 희망이 있어서 그래도 이용을 좀 하도록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운영 중단을 권고하긴 했지만 이용자들의 희망이 있다 보니까 운영은 한다. 다만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 네. 많은 수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자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죠. 이용자도 그렇고 네. 뭐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네. 사실 어려움이 있겠죠. 운영을 그렇죠. 중단하면. 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체육시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체육시설 말고도 뭐 카페나 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런 시설들은 원래는 운영 중단이 권고됐던 것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렇죠. 또 하나의 시설 중 하나인데 특히나 이 다중 이용 시설 수준으로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뷔페 식당 같은 곳들이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본 곳은 서초구의 한 그 대형 상업시설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뷔페 형태의 식당이 두 곳이 한 층 안에 다 있거든요. 두 곳 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었습니다. 혹시 영업 중단을 하지는 않느냐라고 했더니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면서 아주 강하게 힘주어서 네.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이 뷔페 식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공유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이 음식을 집느라고 집게나 젓가락을 함께 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많은 사람의 손을 타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문했던 한 뷔페 식당은 손님들에게 입장할 때 일회용 비닐 장갑을 하나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손으로 음식을 집는 건가요? 아니집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물론 집게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닐 장갑을 각자 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음식을 집는 형태고요. 다시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이 비닐 장갑을 벗고 음식을 먹고 또 그다음 접시를 받으러 갈 때는 다시 장갑을 끼고 네. 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죠. 근데 다만 주변에 손소독제는 좀 없어서 혹시 손소독제는 없습니까 했더니 그건 비치 안 했다. 의아하네요. 네, 그래서 좀 그 관리상에 조금 구멍이 보이긴 했고요. 그 상업시설 1층에 가면은 또 카페 시설이 있었는데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또 상당히 테이블들이 좁은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로 만석이었는데 둘러보니 한 40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차를 마시거나 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마스크는 벗은 상태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의문을 좀 갖게 됐죠. 그래서 정부의 호소가 조금 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가 직접 확인한 현장 얘기로 들으니까 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정부가 아무리 뭐 업장의 운영을 중단하라라고 네. 권고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인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감염이 됐던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접촉을 최대한 네. 줄여줘야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 단계에 있거나 또는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자가격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이 의무를 완벽히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잘 지키지 않고 네. 또 장소를 이탈하는 것까지 그렇죠.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사항인데 네네. 이것을 이제 위반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불법 행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격리자들이 무단 이탈할 경우에는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라는 강력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구멍이 있는 겁니다. 앞서 공예림 기자가 서울시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해줬지만 경기도 군포에서 한 가족이 이 무단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딜 갔나라고 봤더니 네.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복권방을 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복권방은 이제 소형 시설이긴 한데 호암미술관은 다중이용 시설이죠. 그러니까요. 네, 많은 방문자들이 가는 곳인데 또 이제 지방으로 가보면 전남 목포시에서는 38살 시민이 편의점에 이제 뭐 몇 번 갔다 왔던 이런 경우는 아마 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산책을 나왔던 50대 여성이 부산시와 경찰의 불시 점검에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꽤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전북 군산에서는 유학생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입국을 해온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들인데 네. 이 3명이 군산대학교 인근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는 실내에 두고 나온 겁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다분했네요. 그렇죠. 네. 이런 상태로 군산 시내 호수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걸로 좀 적발이 됐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관용 없이 추방 조치하겠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어떻게 조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인데 네. 자꾸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정부의 통제 조치가 허술해서 네. 그런 걸까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벌이라는 게 벌금형 정도로 가 있는데 더 강도 높게 신체를 구속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지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는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부터는 벌금이 더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이고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도 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이제 실행이 될지가 중요한데 네.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모든 분들의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4월과 5월에는 각종 기념일과 행사도 참 많은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사나 모임 개최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죠. 네. 사실 오늘은 이제 4월 5일이니까 식목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규모 이제 나무 심기 행사도 있고 또 겸사겸사 성묘를 가는 성묘객들도 많은 그런 때인데 이번만큼은 일단 산림청이 주도를 해서 대규모 나무 심기 행사는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네. 대신에 묘목을 나눠주는 행사는 있는데 방식을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놨고요. 네. 앞서 또 공예림 기자가 짚어줬지만 다음 주 일요일은 종교계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기념일이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천주교나 또 기독교계 교회들은 일단 부활절 예배는 열지 않겠다, 온라인 예배를 열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고마움을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일부 교회가 현재도 당장 오늘도 주말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네.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성북구에 있는데 오늘도 주말 예배는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많습니다.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가까이 모일 것으로 경찰도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현장 정리에 나서야 하고요. 불교계에서는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예, 이달 말 이제 30일인데요. 일찌감치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에서는 이번 봉축 법요식은 한 달 미루겠다. 그래서 5월 30일에 열겠다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국내 상황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의 확산세가 심각한 외국 상황 네.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귀국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 확산세가 무섭죠.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10,000명보다 훨씬 많아서 2만 명, 3만 명씩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우선 전 세계 감염자 수가 불과 며칠 전에 100만 명 넘은 거는 서로 이제 같이 확인을 했는데 이틀 만에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틀 만에요? 네, 그럼 100만 명인데 18만 명이면 그 비율이 지금 그 자체 18%인 거거든요. 엄청 많은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는 118만 1,000여 명을 넘긴 상태인데 이 중에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상 상황인 거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30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네. 한번 따져볼까요? 지난달 19일에 10,000명을 돌파했는데 무려 지금 16일 만에 30배로 는 겁니다. 30배? 네. 네. 그 확산세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0만 명 넘긴 지가 불과 사흘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벌써 이제 10만 명이 는 거니까 미국의 사망자 수도 지금 8,000명 선까지 갔고요. 최대 확산지가 된 곳은 미국 내에서도 뉴욕주인데 네. 뉴욕주에서 바로 하루에 1만 명씩, 10,0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욕주가 가장 큰 비상인 거고 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정점이 4월 7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이틀 정도 남았죠. 네.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어떤 시기에 와 있고 그러네요. 얼른 정점을 지나서 반대편에 가고 싶다. 그 산을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른 진정국면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그 말 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은 네.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상황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국 요청을 하는 한인사회가 늘고 있죠. 네, 지금 일단은 모로코 정부가 마련한 특별 항공기편으로 우리 교민들의 105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좀 들어온 상태죠.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항공편을 마련하고 운항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고요. 네. 또 이틀 후 이제 7일에 우리 1차 항공편을 통해서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뉴질랜드에서는요. 네. 앞으로 한 3차례 정도 비행기를 띄워서 무려 1,000명 정도의 교민이 뉴질랜드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인도와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도 한인회 차원의 특별기가 예정돼 있고요. 해외 다른 지역에서도 한인회와 또 대사관이 추가 협의를 해서 이런 특별기 편성을 통한 우리 교민들의 귀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94명이 늘었습니다. 1,156명이 됐는데요.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두 분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국내 환자 숫자가 100명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30여 명 정도는 해외에서 들어오시고 계신 분들이고요. 네. 한 60% 정도는 이제 국내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 달 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국내 숫자로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조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견된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환자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퇴원하고 계시고 아직도 투병 중인 분도 많지만 많았을 때 7,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600여 명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퇴원하신 공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은 병상들이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환자가 발생한 곳은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상 수가 약간씩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월 3일 날 경기도에서 병상수 자료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한 130여 개 병상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병상수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또 많은 재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정부라든지 민간 기관들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하면은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하고 질병이 확진이 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의 평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70여일 만에 뭐 10,000명을 돌파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미디어나 방송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사실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격리를 해제당한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남은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격리 해제하신 분이 한 6,300여 명 되고요. 지금 현재 격리되신 분이 한 3,600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새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치료해서 완치되는 분들을 많이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국 경북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해외 유입자를 중심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한 5.4 정도 되고요. 경기도도 한 4.24 정도 되는데 이 대구, 경북, 세종, 충남,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10만 명당 발생률이 좀 높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률을 어떻게 이제 줄일 것인가, 특히 해외 유입자를 중심으로 줄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밝혔어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감염 경로를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노력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또 더욱더 이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또 나온 것이 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해외 유입을 막겠다고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에 발열 체크를 의무화했는데 이게 무색해진 것이 해열제를 다량으로 복용한 확진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해열제를 좀 과다 복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도냐 비의도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이제 검역을 피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다량 이제 복용을 하고 검역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열제 좀 많이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그 순간만 모멸한 거냐. 근데 이 부산 같은 경우 10대가 이제 유학생이었고 그래서 공항 통과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확진이 됐고요. 또 이제 생후 9개월 된 영아 같은 경우는 아마 어머니가 이제 또 과다하게 좀 이렇게 투여를 해가지고 그 순간만 모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검역 과정의 절차에 관련되어 지금 하나의 논쟁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항에 입국해서 이제 항공기에 오를 때 해열제를 얼마나 투여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나 과정들이 좀 이제 필수적으로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남기고 있는 거죠. 네. 의도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그만 증상이 있더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항 방역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 체크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말씀하시기로는 해열제 투여 정도를 좀 체크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발열이 체크도 하셔야 되지만 해열제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스 때 이미 우리가 고건총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열제로 검역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한테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열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알려달라. 아니면 먹지 말고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한 그런 안내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해열제를 드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내 접촉자분들도 격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침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비행기 승무원분들이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런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증상이 없으시면은 그냥 일단 그 해당 지자체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항은 또 오히려 지금 검사 인원 줄어들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좀 공항에서 좀 적극적으로 걸러내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도 2차적으로 또 선별 검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귀국생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감염학계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있을 거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2차 접촉에 의한 추가 확산이 현재까지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일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분만 일탈하셔도 굉장히 큰 여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발열 체크뿐만이 아니라 해열제 투여도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해외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귀국하시는 분들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이나 교회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목욕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례가 이제 진주하고 철원이 있었어요. 근데 진주는 스파 시설이었고요. 스파도 네. 참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었습니다. 목욕탕은 이게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직원이 이 철원의 목욕탕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역학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목욕탕 이용자들이 현금을 주로 많이 내는 노인분들이 올 경우에는 네.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다녀갔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난관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목욕탕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죠. 네. 환기를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어가서 아마 밀접거리, 아마 1m 거리를 뛰지 않고도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또 수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약간 넓혀서 보게 되면은 뭐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에 밀집된 공간에서 뭔가 일종의 문화생활 비슷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찜질방에서도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상생활 문화 공간에서의 그런 목욕 시설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굉장히 영세한 업체일수록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한 좀 구제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노래방, PC방뿐만 아니라 목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생활 공간에서의 감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상황이 쉽게 진정되고 있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고강도 거리 두기를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2주를 더 늘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바일 기반의 이제 이동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있을 때 3월 21일인가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900만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한 3월 말, 4월 초로 되면서 점차 이동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많이 좀 외출을 하시고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수단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좀 잘 관리했다 보니까 이게 덜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량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상황으로는 서울과 이제 수도권이 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입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주간 그래서 늘려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PC방,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 여전히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목표가 생겼죠. 일일 확진자 규모가 50명으로 이제 되도록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안전보호 앱을 이제 의무화해가지고 역학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GIS 통합 상황 실시간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격리시설 좀 약간 이탈하는 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보강책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른바 가치 있는 소비로 상생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착한 소비의 열풍이 우리 일간지에도 많이 실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면 조사 노려보세요.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가격도 다 쓰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들이 역시나 소상공인들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분들에 대한 상품을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어요. 이 힘든 시기를 다 함께 이겨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네, 몸은 멀어졌지만 이웃을 향한 마음만큼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몇 가지 방침 변화가 눈에 띕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증상 발현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를 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틀 전까지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 결국에는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탈리아 입국 교민에서도 뭐 이제 9명이 추가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이 서구에서는 사실은 증상이 있었을 때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무증상에 관련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는 하루 전이 아니고 이틀 전까지도 접촉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할 만큼 지금 이제 예외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 볼 수 있겠죠. 네,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비교적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해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구글 트렌드 리포트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걸 자세히 보니까 서구 쪽은 우리보다 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이번 상황을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은 50, 60% 이상 감소했는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1,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랑 그 서구권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방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크가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아마 재평가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미국 CDC에서도 드디어 마스크를 착용하자라고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마스크가 지금 미국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그런 스카프를 이용해서 마스크 제작하는 방법까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쪽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무증상 전파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서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격리하신 분들이 사회 곳곳에 바이러스를 노출시킨 다음에 이동하면서 이게 접촉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거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구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워낙 또 친숙했었잖아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뒤늦게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자국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우방도 없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면 마스크 착용을 이제 권고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착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뒤로는 뭐 서방 국가들에 가는 그런 마스크를 미국으로 이렇게 중간에 채우는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당국에서 주문한 마스크를 미국으로 가도록 이렇게 뒤에서 쓸 쓰니까 이거 현대판 해적 아니냐. 사실은 유럽과 이제 미국이 우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인데 그리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3M에 마스크 수출을 중단해라. 남미로 가는 거를 막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인종차별 행태도 많이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쓴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가해지고 문화적으로 용인하지 않았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의 어떤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또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약간 뜨뜻미진하긴 하지만 뒤로는 지금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게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차원에서라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쪽의 어떤 마스크를 아마 대량으로 이제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도 보일 텐데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가 좀 품질 어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여의치 않아서 아마 미국도 고민이 상당히 많고 유럽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당분간 굉장히 고통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혼란의 그 기조 때문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닌가? 자가당착에 빠졌고 네. 사실 잘못된 것을 바로 이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오류가 있었을 때 그걸 바로 수정하고 투명하게 하느냐가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마스크 공급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마스크 오브제를 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가셨었는데 네. 아침 일찍 갔더니 약간 머쓱하더라. 왜냐하면 줄이 없고 그러니까요. 또 공급량이 좀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통계로 보면은 이제 3월 초보다 지금 한 1억 장 정도 올라가서 결국에는 3월 초보다 5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급이 더 안정이 되면 정부 쪽에서는 1인 2매로 한정된 것들 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도 이 평일에 공적 마스크 못 사신 분들은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오브제가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정부의 발표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의 흡연자를 추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흡연이 폐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네. 그만큼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는 겁니다. 그 고위험자군의 흡연자들을 포함시켜도 우리 의료 체계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흡연자분들이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았다는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추가로 더 넣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분들이 입원하셔서 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흡연은 그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금연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신부 여기에 추가로 흡연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로는 그래도 좀 상황이 여유로워져서 흡연자가 또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흡연자분들은 아무쪼록 금연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앞서 살펴보신 고위험군 중에서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할 분들이 바로 임신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감염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태아는 이제 엄마랑 격리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태아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사스 바이러스랑 메르스 바이러스 모두 같은 계통의 바이러스였는데 태아한테 영향을 미친 경우는 좀 드물었는데 다만 출산 과정에서 이제 출혈이라든지 이런 모체의 혈액에 노출될 경우 흡입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감염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출산 과정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되게 태아 감염사에는 이제 그 신생아 감염은 출산 시때 많이 노출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모분들의 영향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삭이 되면 이제 폐가 약간 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폐활량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보다는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특히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항생제 치료에 있어서 태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모분들은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더라도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태아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제 출산을 한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네, 저희들이 말씀이죠?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자, 정리를 해봤고요. 총선이 열흘 앞으로 또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미 재외선거는 진행 중인데 한인 확진자가 발생해서 재외선거가 중단된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멕시코하고 과테말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이 확진됐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 과정에서 다른 이제 뭐 유권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관의 그 사무 직원한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등 57개국 93개 공관이 이제 이런 재외 선거를 중단했고요. 근데 전체 인원을 보면 이제 해외 이제 한인 분들이 한 17만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투표를 하시지 못하게 된 분들이 한 8만 7천여 명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정말 소중한 뜻이
선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항상 이제 논란의 대상이고 또 이제 어떤 정책 이제 화두인 온라인 전자투표 제도를 정말 빨리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짤막하게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장기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반구 쪽에 있는 국가들의 환자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반면에 남반구 국가들은 이제 추워지고 겨울철에 들어갑니다. 겨울철은 바로 독감의 계절이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남반구 쪽에서 있다가 다시 가을철에 저희 나라에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병상수를 확보한다든지 인공호흡기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장비적인 측면의 계획이 우리 방역당국에서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들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지쳐있는 의료진들을 이제 교대 근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쉬실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 인력들, 지원 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가장 부족한 곳은 종합병원들입니다. 즉 코로나19를 진료하거나 치료하실 분들이 종합병원에 계신 분들인데 동네에 가보시면 동네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건당국이 좀 인력을 좀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께서도. 네. 그래서 언택트 문화를 경제 상황과 좀 접목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공사가 이제 축구장에서 공채 시험 했거든요. 근데 다른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시험을 안 치르고 고용을 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널찍이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을 주면서도 이런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취준생이나 청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언택트 문화를 어떻게 잘 접합시킬 것인가를 여전히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